자,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금 공개 영상 찍으려고 하는데, 노랫소리가 약간 나올 수 있어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영상을 지금 찍는 거라. 자, 뭐 일단은 우리나라는,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일단은 금일장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한 30개 정도 나왔다라는 거, 그렇게 좀 알 수 있고, 일단은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뭐 하락을 멈춘 겁니까? 뭐 아니면은 뭐 지수 하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차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영상을 찍는 중이라서, 지수 하락을 멈춰놨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근거는 제가 카페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좀 알아보실 수 있게 초보자용으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하락을 완전히 멈춘 거라고 얘기를 저도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이제 하락을 멈춘 걸 보자고 얘기를 하겠죠. 제가 얘기하다가 그 이거를 얘기할 뻔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지금 영상을 좀 껐고, 하여튼 미국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직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2만 명 정도가 확진자가 됐다라는 거. 이걸 얘기하면 지금 노란 딱지가 붙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저도 무의식적으로 좀 나와서 되게 조심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하락을 멈춘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락을 멈추었다라기보다는 현자리 1400선과 1500선 사이에서 이제 하락을 한번 멈추는지 한번 보자고 얘기를 좀 드립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에 관한 것들을 좀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코덱스 레버리지 뭐 9,000원, 만원대부터 슬슬 이제 적금식으로 부어가면 몇 달간 부어가면 아주 좋을 거라고 얘기를 좀 들었을 거고, 감사하죠. 지금 거의 7,000원, 6,000원까지도 이제 빠지려고 하니까. 지수는 결국에 한번 돌아옵니다. 결국은 돌아오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 시간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못 맞춥니다. 그 시간은요. 그 시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도 못 맞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국엔 장을 돌려주는, 금융을 돌려주는 사람만이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리는데, 결국엔 다시 지수는 한번 복귀해서 다시 2200선, 그 2200선까지 넘어서 다시 한번 가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들을 좀 드리고요. 그 포인트가 지금은 뭐 카페에서 뭐 초보자용으로 제가 몇 개 얘기를 좀 드렸지만, 트럼프 대선, 재선이죠. 이제 재선을 향한 발걸음에 맞춰서 이번 년 11월 정도까지 한번, 연말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그거까지 한번 생각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러면 지수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은 미국장은 금요일장에 내렸어요.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변동성이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닌데, 일단은 현 자리에서 지금 저점은 막았다라는 거, 저점은 아직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그럼 일단은 월요일장 미증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월요일장은 별로 좋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일단 통화수합 때문에 어느 정도 막아주는 모양새가 있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1400에서 1500선에서 이제 하락을 멈춰가는 거, 그런 포인트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주 바보같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지수가 바로 반등할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지수 다시 한번 밑바닥 잡고 다지기 하고 그러려면, 제가 늘 언제나 오픈방에서나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시간적으로도 한두 달 걸린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1500선을 지금 막을 거냐, 1400선과 500선을 막을 거냐, 그 포인트를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게 1번이고요. 여기서 지지하고 다시 쌍바닥 나오고 바닥 다지고 쌍바닥 나오고 해서 다시 2200선까지 올리는데, 이게 1번일 거고요. 이런 그림으로 좀 봐야 된다. 혹은 여기서 좀 더 빠져서 1300선에서 다시 바닥 다지고 오는 이런 포인트 정도를 좀 봐주셔야 돼요. 지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수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어놓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좀 호재가 됐던 건 통화 수합이 일단 들어왔다라는 거,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1400, 1500선에서 우리가 하락을 멈추느냐 안 멈추느냐, 그런 포인트를 이제 보고서 이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장은요 한 번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산업이랑 경기 다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늘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복귀하는데 한두 달, 적어도 세네 달, 적어도 세네 달 걸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재선까지 트럼프 재선의 그 방향까지도 한번 연말까지도 한번 연말까지 작업해서 지수 살리는 걸 이런 식으로 보셔야지, 여기서 하락 멈췄으니까 바로 2000선으로 갈 거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초보자분들. 바로 지수 올라오나요? 이런 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계좌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지금 계좌 망가지신 분들 많을 겁니다. 교육방은 현금 비중을 굉장히 많이 높여놨어요. 2200선에서부터 계속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현금 비중 늘려라 계속하고, 그리고 손절 라인 계속 잡아주고, 장이 죽으면 안 되니까, 장이 죽으면 바로 죽으니까 바로 손절 잘라버리고 현금 보유해라, 막 이런 얘기들이 아주 많이,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얘기를 드렸는데 물리신 분들 많을 겁니다. 종목에서도 물리신 분들. 그럼 이제 두 종류가 나와요. 지수 다시 복귀하면서 다시 원상 복귀해주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지수 복귀해도요, 그리고 종목이 죽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에 4, 5월에 오는 똥주, 이제 똥주들 상패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 혹은 이제 지수 복귀해도 그 전에 작전을 쳤던 종목들, 그래서 매물대가 완전 쌓여있는 종목들, 혹은 이제 전에 미리 주포들 다 해먹고 나간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지수 복귀 시작하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잡으셨는지에 따라서 지수가 복귀하고 나서 대응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계좌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계좌 관리는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초보자일수록 뭐 하도 많이 듣는 얘기들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뭐 균등 분할해라, 뭐 몰빵하지 마라, 반몰빵하지 마라, 신용 쓰지 마라, 미수 쓰지 마라, 아무리 죽어라 얘기해줘도요, 본인의 욕심이 더 크다고 하면 경험해 봐야 됩니다. 왜 쓰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그런 주의라서요. 저는 친절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죽어라 얘기해줬는데 반몰빵하지 말고 몰빵하지 말고 균등분할 하라 그러고 신용 쓰지 말라고 그러고 미수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본인이 못 느낀다고 하면은 본인이 호되게 한번 당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욕심에 호되게 한번 당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르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자, 일단은 뭐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 여기에서 이제 종목들이 이제 지수 따라서 죽은 종목을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뭐 추매 이런 거 생각하지도 마세요. 좀 단호하게 얘기를 드리면, 아직 지금은 뭐 추매를 어떤 종목이든 뭐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을 완전히 멈추고 지지가 완전히 잡아준 다음에 그때 추매하셔도 늦지 않아요. 지금 지수 따라 죽은 종목들은 지수가 다시 하락하면 다시 죽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 게 더 유리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1400이나 1500선을 지금 막아주면 이때부터 이제 다시 한두 달 정도 횡보해주고 다시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매 포인트를 잡을 건지, 아니면 지수가 더 내려서 1300에서 1400에서 지지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횡보를 거치면서 다지기를 할 건지, 그 포인트를 지금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매도 지금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는 거, 종목도 추매하는 것도 그냥 무작정 돈 있다고 추매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포인트, 어디서 내가 지금 전략적으로 한번 추매를 할 건지, 그런 포인트를 좀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더 아셔야 된다고 좀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추매 포인트를, 시드머니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추매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계속 종목을 이끌면서 수익 처리로 올라올 건지, 지수는 결국에 한번 다시 올라와 줘야 되니까. 근데 시드머니가 없는 분들, 혹은 이제 시드머니가 계속 들어온 분들은 또 전략적으로 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이 내가 보유하고 있어. 그래서 새로운 종목에 지금 수익이 났어. 수익이 났으면 기존에 있던 종목들을 수익이 난 금액을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5만 원 정도 손절해서 다시 현금 보유해서 가져가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렇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종목에서 수익이 나서 수익금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 일절 뭐 한 20%, 30%, 뭐 50% 정도 기존 종목에서 손절을 하고 여기는 비중을 줄이고 여기에서 다시 현금으로 수익 처리와 함께 다시 가져가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드립니다. 자, 일단은 뭐 그렇고요. 그래서 지수 하락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좀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녹십자 시리즈 뭐 아직 더 가져야 된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 녹십자, 그리고 녹십자 셀, 그리고 제가 뭐 바이오리더스 이 친구도 한번 같이 보세요. 월요일장에서 이 친구부터 다시 올라오는 그림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바이오니아는 먼저 갔습니다. 바이오니아가 지금 대장주로 먼저 치면서 바이오 리더스까지 같이 들어왔는데, 바이오니아 좀 더 가주면서 리더스도 한번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바이오니아는 일단은 월요일장에서 무너지면 일단 보류하는 거고, 바이오니아가 여기에서 버티면서 다시 가려고 하면 일단은 다시 전고, 그리고 이제 많이 가주면 11,000원 정도까지 한번 봐주는 걸로 좀 봐주셔야 되고요. 니아 가면서 리더스가 생각외로 너무 안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리더스, 이 친구가 이제 순환해서 갈 수 있다는 거. 바이오 리더스가 이제 대장주로 나오면서 다시 치고 가는 모양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포인트를 좀 봐주셔야 되지 않나. 재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재료들이 나올지, 신약으로 나올지, 다른 이거에 관련된 그런 재료들도 나올지, 어떤 재료로 나올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한번 보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드립니다. 오늘 뭐 짧게 계좌, 지수, 종목 이런 얘기를 좀 드렸지만, 아직까지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되게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종목들도 되게 압축되어 있고요. 가는 것들만 지금 봐야 되는 종목들이고요. 가는 것들만 가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알아서 잘 내시겠지만, 초보자들은 아직까지는 좀 힘든 장이니까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고 가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들 들고요. 그리고 종목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대 이런 장에선 비중을 높게 들어가는 이런 장도 아닙니다.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즐기시는 분들이야 아주 감사한 장이죠. 근데 이런 변동성의 장들을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좀 많이 힘든 장일 수 있으니까, 차라리 피하시고 장이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주식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듭니다. 제 공개 영상에는 초보자 기준으로 좀 많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중급자, 고급자 알아서 잘하신 분들한테는 제 얘기는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초보자 기준에서 초보자와 중급자 사이 정도의 기준으로 좀 놓고 얘기를 좀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아시면서 좀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개 영상을 이렇게 드릴게요.